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죄송해요. 뭐 자꾸 부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뭐가 좀 정리가 안 돼서. 제 말소리가 안 들리나요 여러분?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리죠? 제가 그냥 말을 안 한 건데. 아, 제 부산해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잠깐만요. 심심하시죠? 잠깐만요. 네, 잠깐 이거라도 잠깐만요. 힘드셨죠? 괜찮아요. 너무 좋은 덕산 네오룩스예요. 그래서 사고, 사고, 여기서 팔고, 사고, 팔고 끝났죠. 그죠? 끝났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팔고, 사고, 끝났죠. 끝났죠. 태우야, 닌텐도 누가 사줬어? 흑돼지 누가 사줬어? 아, 너무 웃긴데. 홈런 버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네네, 제 성대모사 한 건데, 진짜 황당하네요, 진짜, 그죠? 네, 하루 종일 듣진 않았고, 한 몇 번 듣긴 했어요. 재밌어가지고. 네, 몇 번 듣긴 했습니다. 웃기더라고요, 다시 들어보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죠? 오늘 좀 거시기 하죠, 진짜, 그죠? 참. 시노펙스 오늘 급등했다고요? 또 어깨에 또 하늘 승천해 있겠네 또. 자, 오늘 보면은요, 보이시죠? 이런 거는 굳이 안 따라가줘도 되는데 오늘 거의 뭐 967포인트까지 뺐어요, 그죠? 967포인트까지 빼줬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7점 조금 7% 정도가량 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 뭐 요 정도, 거의 뭐 이제 가격 조정다운 가격 조정이 이제 온 거죠, 그죠? 올해 한 번도 안 오다가 드디어 이제 찾아왔는데요. 코스닥이죠, 코스닥. 코스피는 지금 몇 포인트입니까? 한 1050포인트 정도 되지 않아요?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가 한 001인가? 맞죠? 1050이란다. 3060포인트죠.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했던 최저 시나리오가 왔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는 3050 받고 코스닥 970 받는데 양 시장이 거의 진짜 설정해 놓은 최저치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근래 들어서 상승을 줬던 포인트들을 다 반납한 형태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버텨내야 되겠죠, 그죠? 네, 거의 이제 바닥까지 왔습니다. 갈 때까지 갔어요. 이제 갈 때까지 갔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일단 제가 설정한 기준에서는 이 정도면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보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제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죠? 가급적이면은 오후장 후반에 그래도 조금은 회복을 좀 시켜줘서 희망이라도 좀 보여주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더 뺐죠, 그죠? 더 빠졌어요. 이게 아마 반대 매매 때문에 그럴 거예요. 개인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왔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시장이 더 크게 밀렸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제는요, 버텨내야죠, 그죠? 계속 연속된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격 조정 구간이고요. 이 정도 했으면 많이 뺐어요. 뺄 만큼 진짜 뺐는데 기업들은 뭐 대체적으로 그 제가 늘상 얘기하던 20에서 30% 빠진다라고 했던 그 국면이에요. 지금 모든 기업이 다 빠졌어요. 다 빠졌습니다. 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보면은 보이세요? 상승 종목수 69, 164면은 둘이 합쳐서 지금 뭐 230여 개, 그리고 하락 종목수가 2050, 60.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가 230여 개, 하락 종목수가 2000여 개. 그럼 뭐 말 다 했죠. 어제랑 똑같아요. 10개 중에서 하나 갑니다. 그러면 뭐 살아남을 수가 없죠. 너무 힘들죠, 그죠? 저는 일단은 뭐 이제 밸류에이션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모든 기업이 그냥 다 쌉니다. 전부 다 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2-30% 정도는 그냥 뭐 무난하게 내려왔을 거예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런 국면에서 살아남는 게 이상한 거죠. 그나마 이제 좀 제가 그래도 이건 좀 그나마 괜찮은데요 했던 기업들이 좀 그래도 힘은 좀 세더라고요. 오늘 확인하셨나요? 장 초반에 확인 좀 하셨어요? 네, 보면은 상승 종목 수가 거의 10분의 1인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10분의 1 안에는 대체로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그럼 뭘 확인할 수 있냐면 그냥 시장 돌아서면 이 친구들은 가겠다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테스나 잘 가더라고요. 테스나 뭐 심텍 어땠어요? 심텍,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뭐 요런거, 그리고 대덕전자는 어제 가더니 좀 뺐고요.
대체로 그나마 이게 그냥 살았어요. 그죠? 테크행 좀 뺐고. ISC는 어땠나요? ISC도 방어하고 있고요. 뭐가 있나요 또? 그냥 요런 진짜로 진짜 이거는 좀 괜찮아 했던 종목 말고는 다 빠지더라고요. 진짜로 오늘은 아예 살아남질 못하더라고요. 한미로 단타 치긴 했는데 좀 아쉬웠죠. 더 올릴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참 힘드네요. 그죠? 한미랑 테스나가 그나마 좀 나요. 그죠? 계속 보고 있으면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나마. 네, 주식 초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B하이텍은 이거 괜찮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것도 윗골이네. 그나마 그래도 6만원 초반까지는 회복을 했다가 또 장 후반에 밀리면서 밀렸는데요. 네, 그나마 이런 게 낫죠. 그나마. 그냥 그 가운데서 뭐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나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은 건 잘 안 빠지고, 그죠? 기존 종목들만 크게 빠졌는데요. 오늘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무서우셨죠? 그 영향은요, 요거예요, 요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한번 봐드릴까요? 보면은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 장 초반에 동시호가 때 일반 반대 매매는 쏟아지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인데, 2시 이후에, 그러니까 2시 이후부터는 이제 그 뭐냐, 스탁론이 좀 쏟아지거든요. 반대 매매가. 그래서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2시 여기거든요. 오늘 여기 2시, 여기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스탁론 쏟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입니다. 요 구간 보이시죠? 요 구간에서 아마 반대 매매가 나왔을 거예요. 많이 나왔을 겁니다. 많이. 그래서 2시 이후로 더 빠졌죠. 2시 반까지 딱 진짜 시간 맞추듯이 빠졌는데요. 최저점을 찍고 그나마 장 후반때 요때 조금 그나마 올려놨는데, 동시효과 때 조금 올렸는데 뭐 의미 없죠. 그죠? 전체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그죠? 힘들었는데요. 한번 견뎌내야 되겠죠. 그죠? 동아화성이 튀었어요. 동아화성이 그 뭐냐, 수소 관련주 가운데서는 전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오늘 힘이 좀 셌네요. 그죠? 15%까지 올렸었어요. 이건 좀 먹었겠는데요. 이거 잡으셨던 분들은 다 먹고 나오셨겠네요. 네, 모든 종목이 다 힘들었습니다. 모든 종목이. 한미랑 네, 테스나가 제일 나요. 그나마 낫습니다. 지금은요. 그거 아닌 다음에야 힘이 약하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요, 시노펙스가 같다고요? 아이 뭐야 이거. 뭔 일입니까?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건. 시노펙스. 와, 25.16까지 갔었어요 오늘. 와, 거의 상한가 칠 뻔했네. 참 이거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아, 지금 봤어요. 지금. 참 신기합니다. 알 수 없죠. 그죠? 주식시장 자체가 좀 알 수 없어요. 통화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전화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오랜만에. 오늘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면은 뻔하죠. 이 친구 뭐 뻔하죠. 이 친구 뭐 뻔하겠죠.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잠깐만요. 통화 가능하냐? 아, 오케이. 방송 중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괜찮았다면서요, 신호가. 아, 그렇죠. 오늘 혼자 뛰어갔죠. 그렇죠. 그 뭐야, 그 뭐냐, 현물 다 파셨다면서요. 현금 시노펙스 하나 빼고 100% 실합니까? 뭐 그런 거 솜내지 마세요. 와, 진짜입니까? 제가 들었는데 시노펙스 하나 있으셨다면서요, 현물에. 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시청자분 많아요? 아, 이제 방송 막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500분 계십니다. 그래도 많네. 아무튼 그 뭐냐, 뭐 하세요? 아, 친구랑 밥 먹으면서 술 한잔 먹었습니다.
아 역시 또 한 잔 오늘 같은 날은 샴페인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집에 양주가 많아서. 아 양주가 네. 와 근데 어떻게 저는 궁금한 게 네.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신호를 손절했거든요. 손절했거든요.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손절했는데 시작인데 왜 그러세요? 네, 제가 좀 생각 짧았는데 아무튼간에 신호를 하나 냅두고 현금화하는 거는 진짜 와 소름이네요. 아 갖고 있어야죠. 이대로만. 소름 끼치기는 하는데 어쨌든간에 멋있네요. 오늘 기분이 좀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기분이 좀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죠? 아예 뭐 원투데이도 아니고 뭐 하루하루에 뭐 좋고 나쁘고 어딨어요. 그렇군요. 앞으로 아무튼간에 많이 배우겠습니다. 제가 요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좀 그런 깨달음을 그리고 얻어.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그 커피 잘 마시겠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튼간에 감사합니다. 제 뭐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할 게 없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손절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그쵸. 유쾌하진 않은데, 내 말 안 들으시잖아요 원래. 아, 요 봉우리가 되게 거슬리는데, 네. 아무튼간에 뭐 그 익절 많이 하셨다니까 제가 기쁘네요. 다음 주에 휴가라고 들었는데, 네 휴가예요. 예, 뭐 제가 좀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입니까? 저는 당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저한테 기대를 걸면 아, 저희는 어떡하죠? 저한테 무슨 기대를 거세요? 이번 조정 맞아가지고 어떡하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개박살 났는데 뭘 저한테 기대합니까? 전화 좀 데리고 끌고 가주셨어야지. 이거 손절하지 말라고 왜 말을 안 했어요? 아,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니까요. 그래요? 그렇죠. 아, 여기로 올인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제 믿음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를 또 한 번 깨닫네요. 그 뭐야 나왔어요? 겨점 매수 언제 들어가십니까? 근데 월요일날 들어가십니까? 아니면은 뭐 언제 생각하세요? 아, 보고 있습니다 계속. 아, 느긋하게 네, 현금 좀 갖고 있으니까. 팔짱 끼고 뒤에서 웃으면서 아, 그쵸 그쵸. 그냥 좀 더 박살 나라. 아, 약간 그런 그런. 분은 다른 분들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이미 이 꼬리는 올라가 계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아, 아니에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근데 아, 저는 항상 행복한 사람인데 어떡해요. 근데 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떡합니까? 웃으세요? 근데 다들 지금 오늘 다들 힘들어가지고 그 아, 진짜? 당연 여기 그거예요. 다 초보자분들이에요, 초보자분들. 그래서 거기 강의사 수준입니까 거기 지금? 다들 이제 주린이 분들이 많으신데 그 뭐야 오랜 투자자로서 그거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정신 상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저도 약간 지금 어차피 뭐 파도는 지나가게 돼 있으니까 너무 염려치 말고 네, 현금 보유한 거 좀 이제 타야죠 물. 아 조금씩. 아, 그쵸? 아 잠깐만 제 노트 필기를 좀 해야 돼서. 아니 뭐 그거 네. 맨날 뭐 방송하시면서 떠드는 얘기 아닙니까? 현금 보유 50% 하시고 계시고요. 점점 매수 네 타이밍이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때는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말씀하시면서 왜 또 모르시는 척하시죠?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그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하시거든요. 지금 증시가 이게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꽂히는 거 아니냐, 끝도 없이 추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또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이제 먹는 거고 이제 공포에 이제 파는 거고 저희는 그렇죠 뭐. 파생 게임으로다가. 그죠? 알겠습니다. 그 좋은 기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부터는 아무튼 좀 말 좀 잘 듣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너무 의기양양했던 것 같아요. 그죠? 좀 잘 나갔다고. 아직도 뭐 괜찮으시잖아요 아직. 네, 아무튼간에 제가 좀 그동안 의기양양을 한 것 같은데 겸손해지겠습니다. 고수 앞에서는 좀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제가 무리하게 영매수하다가 지금 한 방 맞았는데 네, 아이 뭐 그 뭐 일단 네, 사채 쓰셔가지고 사채로 농담이고요. 사채로 아무튼 즐거워 보이셔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예, 아 저는 항상 즐거워요. 그래요. 아무튼 많이 배우겠습니다. 한 두 수 정도는 제가 배워야 된다는 걸 요번 장에서 좀 깨닫네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가 좀 윈데 약간 이 생각을 제가 좀 버릇없이 했는데 월요일날 좀 혼쭐 나셔야겠네.
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현금이 좀 있긴 있어서 혼줄까진 아니고 꾸중 정도? 혼줄은 아니고 꾸중 정도. 그래서 아무튼 그 술 맛있게 드시고 월요일인가부터 휴가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뭐 제 코스 좀 짜봐도 됩니까? 그러면 좀 기대하면서 뭐 기대하면서. 한번 짜보세요. 제가 진짜로? 초반은 제가 준비할 테니까. 주머니 가볍게 가도. 네, 그렇죠. 와우, 알겠습니다. 그 아무튼 간에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제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끝까지 갑시다. 그 죄송한데 혹시 네. 추천전 의미가 없겠군요. 지금 뭐 어차피 별리에이션도 안 나오니까요. 안 돼요, 뭐. 그죠. 혹시나 그래도 만약에 뭐 자다가 잠들기 전에 뭐 이렇게 심심하거나 생각나면은 살짝 이렇게 좀 메시지라도. 알겠습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수고해요. 멋있어. 네. 뭘 또 하나 갔다고 또. 에이그 귀여워요. 예? 하나 띄워주면은 또 좋다고 물고 그냥 귀여워. 예? 오랜만에 하나 맞았네요 또. 그죠? 오랜만에 하나 맞았는데 귀엽죠? 이것만 갔냐고. 다 갔어요. 제가 좋다고 하는 거 다 테스나 가고 한미 가고 갔잖아요. 대덕 가고 코리아 서킷 가고 순차적으로 그냥 순환매 심택까지 다 갔죠. 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제가 가진 정보가 저 친구에 비해서 저는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보 가지고 이 정도 한 거면 잘한 거예요 진짜로. 그지 않아요? 대덕 갔죠? 코리아 서킷 갔고요. 그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예요 진짜로. 근데 뭘 또 하나 먹었다. 그래. 아주 상한가 갔으면은 아주 그냥 플랜카드 걸렸겠어 아주 그냥. 어찌됐든 간에 잘 얻어먹고 오겠습니다. 잘 얻어먹고 올게요. 멋있긴 하네요. 근데 와,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 이 장에서.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진짜 부럽네. 여기서 이걸로 교체 매매를 몰빵 쳐버렸으면은 와, 25% 먹는 건데 이거. 3,000원 초반 붙으면은 강하게 물 타라 했는데 강하게 손절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저는 일단 제가 공부 제대로 한 거 아니면 못 믿어요 일단. 그래서 3,000원 초반부터 강하게 물 타라 그래서 강하게 손절했거든요. 이거 여기서 잡았으면은 힌트가 없었나. 이거 수급도 안 좋아가지고 뭐 볼 게 없었는데 이거는 기관도 안 사고 개인 외국인도 안 사고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왔지? 이해가 안 되네. 개인밖에 안 샀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차트가 나왔지? 이해가 안 되네. 손절은 아니고 한미로 옮겼어요. 여기서 한미로 옮겼는데 먹었긴 먹었는데 이거를 못 먹었으니까 좀 그런 거죠. 이거를 못 먹었으니까 제 성격에는 이거 20% 넘겼으면 이거 분할매도 했을 거거든요. 그랬으면 여기서 먹었을 건데 하단에서 잡았으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15에서 20은 먹었을 텐데 이걸 놓쳤네. 참. 지나간 걸 가지고 뭐 얘기하면은 그죠? 초보죠. 어찌됐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이거 제 실수죠. 뭐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이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3,000 초반 3,300원부터 사라 했거든요. 초반 붙으면 사세요. 세게 사세요. 강하게 물 타세요 했는데 3,000에 붙어갈수록 팔았어요. 교체 매매했어요. 3,000 초반 올 것 같길래 무서워가지고 공포에 던졌거든요. 공포에 던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업을 누가 가르쳐 줬으면 한 사람 말만 믿고 따라가시라고요. 왜 파시냐고요. 사라 했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왜 저점에 사야지. 저점에 분할 매수
수량을 더 많이 사셨어야죠. 그랬으면 이거 이렇게 먹는 거를 왜 많이 파시냐고요. 왜 교체하시냐고요. 허락도 없이. 예? 아, 참. 이거를 왜 놓쳤을까? 아, 이거 볼수록 짜증이 나네. 아, 빨리 넘어가야지. 보고 있으면은 어질어질하네요, 그죠? 아, 짜증나. 짜증이 나네. 환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봉우리를 만드는데요. 이게 지금 1200원 상단으로 붙으면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주체는요, 환율이라고 봅니다. 저는 1183원인데요. 저기 앞자리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3원이고요. 그리고 자, 어제 보면은 선물 포지션이 그 외국인이 동시효과 때 선물 환매수 돌리고, 그러니까 기존 포지션 청산시키고 그 다음에 콜 잡고 푼 매도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냥 파생 포지션을 상방으로 돌렸어요, 어제까지. 근데 오늘도 거의 유사한 포지션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보면은 좀 의미 있는 이건 변화라고 보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보면은 선물 다시 매수 들어왔는데, 근데 시장은 좀 약했어요, 그죠? 보면은 그냥 콜은 뭐 보합이라고 보고 풋을 계속 지금 매도 치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포지션을 상방으로 돌린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파생 게임으로 내가 이제 좀 유리한 포지션으로 잡고서 파생 게임을 끌고 가겠다, 이런 이제 의도로 읽히는데요. 개인들이 이제 무덤이었죠. 개인들이 이제 반대로 포지션 잡으면서 완전 개박살 났는데,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투기적으로 좀 끌고 다닐 양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선물 포지션 상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러면은 그래도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 과매도 구간이라고는 보거든요, 파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과도하다고 보는데요. 오늘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봤었는데 오늘은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담보 부족 반대 매매가 좀 쏟아지면서, 아까도 좀 설명드렸었는데 보시면요, 지금 여기 분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언제 어떻게 박살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동시효과 때 나오고요. 그리고 2시 이후를 보시면 되거든요. 2시에 2시 반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위탁으로 나온 건데, 위탁론으로 나온 건데 좀 안타깝죠, 그죠?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손실을 봤을 것 같아요. 현물에서도 그렇고 선물에서도 그렇고 양쪽으로 그냥 완전 코피 터졌는데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외국인 힘이 이렇게 센데, 그죠?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외국인들이 이제 장을 주도해서 끌고 가는데, 한 가지 제가 오늘 좀 이상적으로 봤던 거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일단 그 전체적인 흐름상 외국인 매도가 좀 그 일단락 되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존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밀지는 않아요,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 600억밖에 안 팔았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2,500억밖에 안 나왔어요. 이러면은 근래에 들어서 거의 가장 적은 규모로 밀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건 밀었다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시장 상황만 좀 괜찮았으면 이거는 안 밀릴 정도의 그 매물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본 거는요, 또 한 가지 본 거는요, 보시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인데,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근래 들어서 수급이 가장 좋았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600억밖에 안 됐고요. 기관은 샀어요. 투신도 180억이 들어왔어요 오늘. 그리고 금융투자도 300억 샀고요. 이 정도면요,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제일 좋았어요. 이 정도면 장이 이 정도까지는 안 밀려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밀릴 수 있었던 수급이었는데도 밀렸던 거는요, 오히려 거의 2점 뭐 후반대 밀렸는데요. 이렇게 본다면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투기적 매물이 나왔다고 밖에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반대 매매죠. 뭐 반대 매매, 개인의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왔던 거, 그리고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던 거, 그 정도로 요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기초 체력이 거의 이제 뭐 바닥을 찍고 있구나,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좀 많이 안타깝네요. 이 정도 수급이었으면 뭐 사실은 이거 장만 좋았으면은 강보합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의 수급이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와, 시장이 이렇게 깨지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인이 해봤자 2,500밖에 안 밀었어요. 이거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연기금도 도와줬는데 투신도 얼마 안 팔고요. 이랬으면은 최소한 종목 장세라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 보면은 코스피 시장이 더 암울했어요. 지금 보면은 상승 종목수가 69개밖에 안 돼요. 그죠? 이러면은 뭐 어떡하겠어요. 아, 반대 매매는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쓰신 분들, 신용 쓰신 분들이 증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만약에 증거금이라는 거는요, 100만 원이 항상,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증거금 100%면 그 100만 원만큼의 현금 자산이 계좌에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채우게 되면 이제 연락이 오겠죠. 채우라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내가 지금 주식이 떨어져 가지고 만약 97만 원이다. 이러면 3만 원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 3만 원을 못 채운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래일 후부터 오전장에 강제 청산이 되는 거예요. 주식을. 그래서 증권가에서 강제 매도를 쳐버립니다. 하한가로. 그래서 돈을 회수해 가는 거죠. 뭐 그런 걸 반대 매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용 쓰시는 분들은요, 지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보면 그게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이제 스탁론 구간인데 반대 매매가 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시장이 약한데 투기적으로 매물이 막 쏟아져요. 그죠? 그러면은 반대 매매가 또 새로운 국면의 하락을 또 추가시키는 거예요.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거죠. 계속. 그죠? 그럼 무서우니까 개인들은, 반대 매매 청산 안 당하는 개인들도 이게 갑자기 쭉 빠지니까 무서우니까 또 던져요. 그럼 또 하락이 또 하락을 또 났죠. 그죠? 오늘 그렇게 빠진 거예요.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시장이었는데요. 좀 그래서 수급에 비해서는 좀 강도가 셌죠. 하락 강도가 좀 셌는데요. 근데 뭐 이것도 지나갑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요, 이거는 제 경험적인 부분인데요. 이것도 개인들이 반대 매매를 좀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 크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고 외국인들이 보통 반대 매매를 2번 정도 쏟아내고 나면 들어와요. 그 과대 낙폭에 의한 뭐 기술적 반등이다 이런 표현 쓰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그걸 떠나서 이 정도 맞았으면 먹을 만큼 먹었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달 한 이때부터 말했잖아요. 제가 한 코스닥 970 정도 구간이 좀 단기 하락 구간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했는데, 단기 저점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했는데 왔어요 오늘. 그죠? 67포인트인데요 이 정도면 그만할 때도 됐어요 이제. 그죠? 그래서 파생 포지션도 지금 상방으로 돌려놨고 수급도 견조해졌어요.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물량도 어느 정도 소폭 이제 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인데요. 이런 국면에서는요, 이제 일단은 자, 디램 이슈로 인한 하락 국면에서 좀 벗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양시장 수급은 아무튼 근래 나왔던 수급 가운데서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또 뭘 봐야 되느냐,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은 약하냐. 일단 환율이죠. 환율이 지금 제가 이것도 기준 잡아드렸는데요, 1200원에 붙어가면 조금 외국인들이 관망 혹은 보수적 접근을 하더라. 이것도 제 그 기존 뭐 경험에 의한 조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이미 살펴봤죠? 8월 미시간대에서 소비 심리 지수가 나왔거든요. 70포인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시장 예상치보다 굉장히 적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7월, 이거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7월 소비 판매 증가율이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마이너스 1%대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한 마이너스 0.34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심리적인 영향도 좀 차지하고 있구나. 하나 더 있죠. 보면은요, 8월에 뉴욕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엠파이어 지수도 조금 하회했어요. 이런 모든 이제 좀 굵직굵직한 지수들이, 주택 지수도 조금 둔감화되고 있고요. 둔감세고요. 그러니까 요런 지표들이 지금 미국 경기 사이클에 대한 두려움을 좀 낳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한 거고요. 중심이 미국이니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신흥국들은요, 변이 이슈죠. 그냥 지금 변이 이슈인데요. 요런 걸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약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최근에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됐죠. 그래서 요게 나오면서 이제 요 이슈들이 힘을 더 받는 거죠. 이제 증시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요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하나 더 있죠. 어제 나왔죠. 우리나라는요, DSR이죠. 자꾸 제가
영상 돌려봤는데 이거를 DSLR이라고 아 그래가지고 저도 보면서 빵 터졌는데 입에 자꾸 붙어가지고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DSLR이 너무 붙어 있어서 DSR입니다. DSR.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뭐 그 새로운 금융위원장께서 DSLR 좀 아이고 DSR을 좀 손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시장의 그 심리를 좀 약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고요. 일단은 7월에서 8월 이슈를 종합적으로 이제 제가 종합적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제일 그 뿌리가 되는 거는요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예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낳은 그냥 유산들이라고 볼게요. 지금 이 흐름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상적으로 봤던 건 뭐였냐면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냐면 제가 요 페이크에 속았어요. 요거에 속았어요. 요거 지금 애널분들도 대체로 애널들 뭐 증권사 분석사들도 보니까 여기에 다 속았더라고. 요거 저랑 비슷해요. 여기 저는 이거에 되게 현혹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크게 몇 번을 냈어요. 제가 여기서 아 이거 좀 조만간 이거 한번 조정 올 것 같은데요 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막더라고요. 여기 두 번, 한 세 번 정도 나왔었어요. 그 똑같은 그림이. 그래서 이거는 전 반대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리오프닝 국면에서 약간 회복 사이클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증시의 하단을 좀 그 의미 있게 방어를 해주고 있구나라고 반대로 해봤는데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여기서 끌어모는 이건 에너지의 응축이라고 봤어요. 저는 에너지의 응축이라고 봤는데 정반대로 이 에너지가 응축된 에너지가 여기서 한번 무너져 버리니까 디램 하나 보고서 하나로 그냥 이 응축된 에너지가 더 오히려 하방 압력을 더 키우는 역효과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좀 과도하게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흐름하고 비춰본다면 기존에 요게 한 여기서 여기가 한 7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요번 조정도 한 7점 몇 4, 5 되나요? 요 정도 될 건데요. 거의 이제 엇비슷하게 빠지긴 빠졌어요. 그죠? 근데 좀 재수 없다고 하면은 여기선 디램이고요. 여기서 요거는 또 테이퍼링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기존에 꾸준히 나왔던 기본적인 이 121선을 타고 가는 그 흐름을 터치하고 나서 반등을 주는 그 흐름을 그대로 또 쫓아간다고 하면은 아마 여기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라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더 과도한 해석을 한다. 그러면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월요일에 또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일단은요 그걸 떠나서 이 정도면요 너무 싸졌어요. 이제 뭐 적정 밸류를 낼 필요조차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제 개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뭐 하방 압력을 좀 더 키우든 말든 이제는 내가 그 나머지 하락분에 대해서는 난 기간으로 승부 보겠어요. 저는 제 개념은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쌀 만큼 싸니깐요 어느 정도는 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겠어라고 반대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친구랑 딱 비교해서 보면 스타일이 좀 다르죠. 그죠?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어서 아 나는 확실한 저점을 딱 제대로 잡아보겠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쪽이다, 내가 좀 상여자 상남자다 하시는 분들은요 뭐 그렇게 한방 투자 저 친구처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좀 되게 보수적이어가지고 아 만약에 그렇게 잘못 잡다가 이거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와버리면 3% 막 2% 이렇게 한방에 올려버릴 텐데 나 그거 못 먹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욕심 좀 줄이시고요 그냥 이렇게 저점에 분할로 천천히 담아두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일단 이 정도면 맞을 만큼 맞았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파생 포지션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도 그렇고요. 2020년 그리고 21년에 한 해 동안 나왔던 흐름을 다 분석했던 결과로 비춰본다면 이 정도 지점에서는요 이제 적당량 가격 조정은요 어느 정도 일단락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경제학자들이 보는 지금 관점에서 우리 증시는요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은 경제 리오프닝 국면에서 고용 회복 사이클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용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업 지출을 중심으로 소비 사이클이 경기 하방을 계속해서 지탱하면서 갈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역시나 그건 비슷해요. 3분기 때 좀 어느 정도는요 기간 조정을 태울 거고 그 다음에 4분기 연말부터 시작되는 다시 한번 경기적인 사이클이 돌 것이다 라고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비슷해요. 저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그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 저는 내년이라고 보거든요. 내년에 굉장히 강한 그 확장기가 딱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요, 제가 보는 기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인프라 투자거든요. 그 인프라 투자 이제 그 지금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때고, 인프라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내년 초 정도로 보는데요. 그래서 그 근거를 따진다고 하면 지금 일단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수정안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수정안이 안 나와요. 그죠? 이건 뭐겠어요. 그냥 그런 경제 관련 기관들이 미국의 4분기 그리고 혹은 내년 연 1분기죠. 1분기 때의 GDP 성장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약간 그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거를 막 큰 걱정을, 경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는 막 그런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뿌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네요. 그죠? 그 조금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다 달라요. 또 좀 쫄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보수적이신 분들은요 좀 되게 무서워하고 있고, 그리고 좀 저처럼 좀 그래도 좀 진취적이신 분들은요, 아 이걸 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각양각색이더라고요. 또 저렇게 저 공격적인 저런 시노팩스 같은 투자자들은 내가 한번 요번에 역사적 저점 한번 잡아가지고 요번에 한번 차 한번 바꿔 막 이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각양각색이더라고요. 뭐 저는 딱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죠. 좀 소프트한데 그렇게까지 막 쫄지는 않고요. 그냥 요 정도면은 뭐 싸잖아.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요, 기업만 보는 거예요. 그냥 기업만 봤을 때 이 기업이 내는 매출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PER이 10도 안 나와버리면 이건 저평가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개념으로 봤을 때 일단 이 기업이 싸면 됐잖아요. 그죠? 언제 또 줄 줄 알고. 그래서 사고, 그 다음은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 흐름이라는 거는요, 여러 투자자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움직이는 힘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싸다고 하는 지점에서 잡았으면요, 나머지는 시간에 맡기는 거죠. 저는 기다리는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만족합니다. 오히려 요런 진짜 재미없는 장보단 나아요. 그냥 진짜 지지부진하게 끌고 다니고 막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거보다는 줄 거면 확실하게 주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근데 기업은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좋은 기업은 좋아요. 그냥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그게 기업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요런 국면에서 살아남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만약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햇빛이 쨍쨍해요. 그죠? 햇빛이 쨍쨍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봐도 소나기잖아요. 그죠? 소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요 그림을 보고서 이거를 흐리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누가 봐도 햇빛이 떠 있는데요. 해가 떠 있는데 이게 비가 온다고 해서 지금 이거를 뭐 계속해서 뭐 장마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니 증시 전망이 밝고 경제지표상으로 나와 있는 모든 지표들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내리는 소나기라고 해야 되겠죠. 소나기를 보고서 이거를 이건 부정적이야, 이건 큰일 났어 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누가 봐도 그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보고 있던데 저도 뭐 똑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업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이거 단기적으로 소나기가 와서 조금 당장은 좀 축축해질 수 있지만 그 기업 내용이 어디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입니다.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이제 경기 투자 사이클이 내년에 좀 돌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미국은요, 지금은 어제 말씀드렸던 그냥 그 소프트 패치 정도라고 봐요. 숨고르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뽀삐삐님, 오늘 테스나 한미 덜어내고 추천이니까 대한제 잘하셨어요. 오늘 한 2만원 초반이죠. 잘하셨어요. 조정 때 너무 마음고생해서 없던 흰머리가 생겼었는데 몇 번 겪어봤다고 마음이 좀 편하네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좋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좀 이걸 지금 산다고 막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 돈 못 법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궁금한 거 있어요. 계좌가 다 마이너스일 때는요, 물 탈 때 금세 갈 것 같은 종목을 먼저 타는 건가요?
마이너스 가장 큰 종목을 먼저 타는 건가요? 지금은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그렇게 봐요. 이미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물을 타봤자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요, 차라리 많이 빠진 종목을 신규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봅니다. 예수금이 많이 없다고 하면요. 그렇게 볼게요. 아시겠죠? 질문은 어차피 계속 똑같은 거 여쭤보시기 때문에 제가 뭐 어제 했던 얘기를 또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질문 그 답변을 드리면요. 그래서 그냥 볼게요. 일단 오늘 철강수가에 급락했는데요. 아니죠. 그거랑 상관없죠. 원자재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죠. 마진 구조가 좋아지니까요. 지금 그거 상관없어요. 그 대한제강은요, 엄청 잘 나왔어요. 실적 2분기 실적 진짜 잘 나왔어요. 전망치보다 다 상회시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보면요, 지금 보세요. 요 국면 보면 돼요. 이때 한번 장 좋았죠. 그죠? 시장 돌아서니까 어떻게 됐죠? 바로 5.91 올랐어요. 그죠? 5.91% 상향시켰잖아요. 그죠? 주가를 한 방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지금 시장이 안 좋단 말이에요. 전체 시장이 그냥 다 눌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국면에서 개별 기업이 어떻게 뛰있나요? 그죠? 지금 정신 없을걸요? 여기서 대응이 안 돼요. 그 모든 투자 마찬가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땐 장사 없어요. 시장을 눌러버리는데. 그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말했잖아요. 2분기 실적까지 딱 보니까 이거는요, 끝났어요. 진짜 말 그대로 끝났어요. 3분기도 잘 나올 거예요. 이쪽 수요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은 관계가 없죠 이제. 그래서 보면은요, 2만원 초반 19,900원인데요 싸죠. 이런 것도 잡을만 하죠. 그죠? 앞으로 철근 수요가 견조하단 말이에요. 연말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여기 지금 제가 못 보고 있었는데 좋네요. 이거 지금 딱 좋네요. 그래서 이래서 만약에 또 시장 돌아서면 이렇게 줄 텐데요, 그럼 또다시 수량 조절을 해버려야죠. 수량 조절. 그죠? 일정 수량 조절해야죠. 당연히 튀었으면.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지면 또 다시 사야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미반도체 33,000원이면 쌉니다. 네, 시간에 맡겨도 충분히 좋아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네, 종목도 제가 어제 봐드려봤자 어제랑 거의 똑같은데요. 근데 무중이 호재 아닌가요? 무상증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보죠. 인식하죠. 지금은 뭐 그런 호재라든지 실적이 반영이 전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는, 이렇게 막고 있어요. 지금 시장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좋고 뭐 펀더멘탈 살아있고 아무짝에 쓸모없죠. 반대로 보셔야 돼요. 반대로. 덕산 테코도 빠졌어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 다 크게 때려 맞을 때 안 빠졌잖아요. 혼자. 그죠? 혼자 안 빠지고 버텨버렸잖아요. 우리 막 여기서 보통 차트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혼자 안 빠지고 버텼기 때문에 얼마 빼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래도 음봉 캔들이 2개 이상 나와줬으니 매수할 만하죠. 뭐 그죠? 길게 본다면은 제가 좋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돼요. 이런 게 다 좋아요. 제가 좋다는 거는 너무 뻔해서 오늘은 좀 얘기 안 드리려 했는데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잖아요. 오늘 뭐 해봤자 100여 개 종목 올라가고 뭐 한 몇 개죠? 아니다, 200여 개 종목 상승시키고 2000여 개 빠졌어요. 그죠? 이런 국면에서도 이 10분의 1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그래도 제가 계속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말했던 게 별로 변함이 없어서 오늘 반복 안 하려 했는데, 한미반도체 오늘 올라갔죠. 한미, 테스나, 이거는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서 다 아시죠? 테스나 지금 유리한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뭐 있습니까? 뭐 대덕, 전자 이런 거, 코리아 서키트, 심텍 이런 게 지금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싸다고 보는 건 PI 첨단 소재가 좀 싸더라고요. 이런 친구 좀 만만해졌고요. 그리고 뭐 있지? 요런 거 이제는 포트를 더 집중해야 돼요. 진짜 갈만한 걸로 해야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거 대한제가 싸더만요. 그죠? 이런 것도 좀 싸고요. 요런 친구로 하시면 되죠.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시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오늘 같은 날 불 들어왔잖아요. 오늘 테스나 보니까 불 좀 들어왔던데요. 제법. 그죠? 4.2%까지 갔었어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띄워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걸로 이제 다시 또 현금 만들어 놓고요. 또 빠진 거 또 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어제 테스나 윗꼬리 먹었고요. 한미 샀다 했잖아요.
한미 또 올랐어요 오늘. 그죠? 오전장 보면 3.79 갔는데요. 또 먹는 거죠. 이러면 이런 장에서도 계속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저점 매수 기회가 또 오는 거고요. 한번 기업만 한 번만 안 틀리면 저는 계속 이렇게 단타는 칠 수 있게 있으면서 연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참 어렵죠. 그죠? 시장이 어려운데요. 그렇게 그냥 최소한 저는 그냥 본전치기라도 제발 하자 하면서 저도 막 살떨리면서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기업이 좀 잘 가져가지고 계속 이런 거 위주로 저랑 같이 하세요. 같은 종목 위주로. 그나마 나요. 이런 게 그나마. 뭐 있죠? ISC 얘는 안 빼더라고요. 근데 잘 안 빠지더라고요. 힘이 워낙 좋아서. 또 뭐 있습니까? BH도 좀 빠져줬네요 이제. 그죠? 그리고 뭐 있지? 이런 게 이제 시장 돌아서면 가죠. 이제 이런 게 가는데 시노팩스 아 그거는 그러네요. 아무튼 간에 지금은요 그런 변이 이슈에 대한 학습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같은 그런 선진국들의 이제 경제 지표들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단기적인 둔화를 가지고 막 크게 우려하고 그럴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저는 지금이 최악이라고 봐요. 그냥 단기적으로는 지금이 정말 최악이라고 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차후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공급 부족에 대한 완화가 이건 언제까지 이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차후에 미래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인프라, 그죠? 인프라 투자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최악이거든요. 중국도 이게 최악으로 계속 가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근본적인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지금 해소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국면이 올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수출 지표들이 좀 살아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경제라는 게 어느 하나가 잘 나가가지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경제들은 다 그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뭐 각종 신흥국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는 건데요. 요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런 이슈들이 이제 하반기 때 좋아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단기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내성만 좀 키우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하락들은요 대체적으로 저는 좀 비이성적인 하락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저는 크게 그 걱정은 하지 않는데 힘드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감독 당국에서 어제짠가요? 나왔죠 얘기가. 그러니까 신용대출 한도를요 좀 건드리겠다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대우건설이요 잠깐만요. 저라면은 다른 건설주로 바꿉니다. 대우건설은 한 번도 언급 드린 적이 없는데요. 저라면은 GS라든지 현대건설 빠졌으면 진짜 좋아요. 현대건설, GS건설 혹은 DLNC도 빠졌으면 좋거든요. 이런거 제가 좋다고 했던 기업들로 바꿔놓겠어요. 대우보다는 이쪽이 나요. 그래서 계룡건설 혹은 뭐 태영건설 이런 쪽이 그쪽보단 나요. 훨씬 나요. 저라면 교체해버립니다. 단기적으로 팍 튀고 싶다 그러면 현대건설 혹은 GS건설, DLNC 요런게 이제 대장주죠. 대장주예요. DLNC도 많이 빼줬어요. 감사한데요. 잠깐만요. 수급 한번 볼까요? 개인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 팔고 있고요. 외국인 물량 개인이 받았고요. 그리고 기관은요 금융투자가 모으고 있고요. 저점에서 보험은 거의 이제 관망이고요. 조금 팔았네요. 팔았어요. 투신 조금 팔았다가 관망에서 팔다 말다 미적지근하게 관망한다고 봐야 되고요. 연기금이 좀 많이 팔았네. 연기금이 많이 팔았어요. 사모펀드 연기금, 사모펀드 연기금 외국인 매도네요. 그거를 개인이 받았는데요. 그럼 뭐 주가는 꼬꾸라지는 건데 볼만해졌는데요. 저는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볼만해졌어요. 이게 딱 거의 건설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했던 이 4월 초의 주가인데요. 이러면은 이제 상승분을 싹 다 반납한 거죠. 요만큼. 그죠? 저는 뭐 좋게 봅니다. 이런 쪽으로 바꿔두세요. 바꿔두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 당국에서 말을 한 게 뭐냐면은 작년 상반기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가 1억에 근접한 1억 원에 근접한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감독 당국에서. 방은영님, SK와 머티리얼즈 합병이 SK 굉장한 호재인가요? 평단이 고점이라 8개월 기다리다 올해 안에 본전이라도 찾으려고 400 손절하고 한미와 TLB로 교체했는데요. 한미는 좋다고 봐요. 네, 한미는요. 지금 주가는 말이 안 돼요. 한미 이 400 정도는 네,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로 하셨으면요. 근데 SK도 머티리얼즈도 좋아요. 저는 둘 다 좋게 봐요. 근데 한미도 좋으니까 뭐 할 말이 없죠. 머티리얼즈는 최근에 상승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거의 뭐 아이 근데 빼지도 않았네요. 그죠? 제가 계속 좋다고 했죠. 이거는요. 근데 빼지도 못해가지고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하신 거. 아 이게 아니라 SK예요. 이거 익절하고 그거 갔으면은 베스트인데 그게 아니셔도 뭐 한미는요 먹을 자리가 많다고 봅니다. 이 친구는요 32,000원밖에 안 하죠 지금. 예, 싸다고 봐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팔짱 풀고 무릎구름님, 형님 금요일인데도 강의 감사합니다. 연애는 좋은 거예요. 공부도 좋지만 데이트도 하시면서 시험시험 하십시오. 화이팅요. 연애하지 말래놓고 먼저 갑니다. 뭐야, 연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아 다시 만나셨어요 혹시? 그 소식만 듣고 싶은데. 여자친구 두 분 다시 만나세요 혹시? 팔짱 풀고 무릎구름님, 너무 궁금한데.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헤어지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 되게 좀 가슴이 아팠는데. 불금 연애하러 가시는 건가? 연애하시면 뭐 제가 많이 축하드릴게요. 잘하셨어요. 화해하셨나 보네요. 그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작가님, 저의 답답한 친구가 피플바이오를 오늘 초부터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늪에 빠져 있는데요. 어쩌다 빨간불 기회 줘도 그것도 못 팔고 더 먹을 거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네요. 제 지인도 지금 피플바이오 물려있다 하던데, 이거 피플바이오는요 작년 추천주예요. 작년 추천주. 이때죠 이때. 제가 기업 내용 궁금하시면 제 거 보세요. 제 거 채널 들어가시면은 기업 설명해드렸어요. 좀 오래됐긴 했는데 1년 넘었을 건데요. 피플바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을 건데. 아무튼 기업 내용 뭐 대충 대략적으로 궁금하시면은 피플바이오 없나? 어디 있을 건데요. 못 찾겠다. 어디 여기 있네요. 9개월 전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냥 심심하시면은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보시고요. 이작가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운동하러 나. 지금 얼마예요? 근데 이거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 때 보고 아예 안 봤는데 19,000원까지 뺐어요. 저라면은 이거는 교체할 것 같아요. 교체. 이때 막 추천해가지고 이거 3일 만에 100% 먹었잖아요 우리. 그죠? 기억하세요? 3일 만에 상한가 3번 쳐가지고 3연상 쳤잖아요 거의. 그래서 100% 먹고서 그 다음부터는 안 했는데 이게 이렇게 어떻게 간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기업 내용은 좋은데 지금 싸다고 보는데 바이오는 이제 좀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힘들다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새로운 여자친구 생기셨어요? 진짜? 와 멋있네요. 금방 또 만드시네요. 능력자네. 찐고구마님, 제가 질문 드려요. 테스나가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올랐는데 제 평단에는 못 미치니 파란색이라도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빨간색이 오르면 무조건 매도. 아니요 그건 아니죠. 들어갔는데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1,500원이 돼야 먹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야죠. 내가 산 것보다 올라줘야 먹는 거니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테스나는 좀 더 사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싸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다들 힘드시겠다 지금. 그죠? 저도 힘들어요. 뭐 지금 안 힘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똑같지. 여친이 글로리아님 너무 좋다고. 여자친구 생기셨어요? 팔짱님. 그 원래 여친분하고 다시 만나시는 거구나. 방송 같이 보시나봐요. 글로리아님을 아시는 거 보니까.
아, 이 안에 계시대요? 와, 진짜로? 어느 분이신데요? 팔짱 풀고님의 여자친구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채팅 한번 쳐보시지. 어느 분이세요? 아, 새 여친이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와, 능력자네. 능력자네요. 금방 만나시네요. 주식하는 새 여친. 아, 부럽다. 부럽네요. 오늘 같이 있으시겠네요. 금요일이다 보니까는요. 채팅을 한 번도 안 하셨대요. 그래요? 아, 뭐 채팅하셔도 돼요. 바로바로 답장 받는 거 보니까 옆에 계신가 봐요. 예? 옆에서 같이 계세요? 팔짱 끼고 계세요? 혹시 같이? 둘이서 하나로? 하나로? 예? 이 작가님 남친 자리는 가져도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친 자리가 무슨 말이에요? 남친 자리는 비었나요? 아, 제 옆자리가 남친 자리가요? 최악이죠. 최악이죠. 여자도 아니고 남자면은요, 그냥 혼자가 낫죠.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있는 게 낫죠. 이미 형님 팬이던데요. 아, 진짜로? 진짜요? 아, 쑥스럽게. 예? 아, 왜 이렇게 다들 오늘 그래요. 아, 그 오레스는요, 지금 그것보다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그 장기 계좌로 넘겨놨어요. 손절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저는 상관없어요. 반도체 장사가 돌아오겠지 하면서 언제까지고 그냥 두려고 하고요. 지금은 다른 거 싼 게 너무 많아서 다른 거를 보고 있습니다. 형님 이야기로 친해지고 사귀기까지. 감사요. 뭐 제가 중간다리 역할이 됐다고 하면요. 중간다리 됐다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뭐 그냥 뭐 그렇죠 뭐. 씁쓸하고만. 아무튼 근데 그 진심으로 되게 기쁘네요. 기뻐요 저는. 진짜로. 되게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사실. 저 때문에 뭐 방송 보다가 거짓말 치고 방송 보다 헤어지셨잖아요. 근데 그럴 일은 앞으로는 없겠네요. 그죠? 같이 보시니깐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두 분 아무튼 좋은 곳 여행도 많이 가시고, 예? 데이트도 잘 하시고요. 대한제강에 물 타도 될까요? 예, 대한제강 싸다고 봐요. 저는 진짜 싸다고 봐요. 2만원 초반이면요 싸다고 봅니다. 기쁜 목소리로요. 예, 이게 제가 낼 수 있는 포용력의 최대예요. 최대로 기쁘게 내는 거예요 지금. 제 인내의 최대심. 예,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만남의 광장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만나셨다고 하니까 두 분을 제가 같이 응원할게요. 두 분 다 제가 열심히 응원할게요. 진심이에요 진심. 진짜로. 무슨 선물 하나 보내주고 싶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나이를 잘 모르겠지만 어리신 분 같아가지고 두 분 잘 되시라고 진짜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싶네요. 무슨 선물을 뭐라는 거야?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혀 꼬이니까. 아시겠죠? KO님 에코프로 H에는요 마이너스 50% 되셨어요. 아, 에코프로 H는 질문 많이 주시던데. 일단 기업은 맥락은 있어요. 확실히 맥락은 있는데 오늘 15% 뺐네. 아, 이거 진짜 기관들 얘기하는 거 수상하더라 진짜. 기관에서 얘기가 계속 돌던데, 근데 투시는 계속 사고 있네. 투시는 계속 사고 있고요. 사모펀드 연기금이 던졌네요. 개인이 샀고요. 투시나 개인하고 보험 금융투자하고 셋이 몰렸네요. 근데 기관에서 얘기가 돌긴 돌던데 이거 성장성 진짜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굳이 근데 에코프로 H 말고 저라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 훨씬 낫지 않아요? 할 거면 에코프로비엠 할 텐데. 저라면은 이거 빠지지도 않고 버텨버리잖아요 조정했어도. 저라면은 네 교체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김재영님 왜요? 몇 살이신데요? 누가 어리신 분이 계세요? 중학생 분이 계신다고요? 진짜로?
예원님 신성 ENG 좀 봐주세요. 신성 ENG 실적 한 번만 봅시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강추하던데 저는 약간 중립이었거든요. 신성 ENG 실적 좀 봅시다. 왜 이걸 강추하는지는 모르겠다마는 어쨌든 뭐 내용은 있으니깐요. 클린룸이죠, 그죠? 클린룸이었는데요.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다 하긴 하는데 저는 약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도가 높진 않은데 라고 봤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빠르게 봐드리고 정리해드릴게요. 연결 손익이 잡혔고요. 이 손익 잡혔고요. IR을 했네요, 그죠? 3일 전에 했네. IR 내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무슨 이거 근데 얘기가 안 들리던데 딱히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실적이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구나. 근데 IR에서 얘기가 뭐가 나왔을까 이거? 어떤 얘기가 돌았을까요? 경영 실적에 대한 내용을 주로 했다고 하면 뻔한 내용 했을 거고요. 신성이언지요. 뭐 이거는 지금 하락은요 그냥 그거 뭐냐 조정에 의한 하락이라고 그냥 보면 되는데 투신 매도 연기금 관망 사모펀드 물량 없고요. 금융투자 관망 기간은 전 대체적으로 관망 세고요. 개인 물량을 외국인이 받는 그림이기는 하네요. 그러면은 장 돌아섰을 때 그래도 회복은 좀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기관 애들이 좋다고는 하는데 내용을 다 완전히 그 좀 뭐라 할까요 좀 공감하기는 저는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보다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이런 비슷한 성격의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가지 산업에 다 걸쳐 있어가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미래 성장성까지 다 반영받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따졌을 땐 상대적 매력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저라면은 덕산테크피아 같은 거 하겠어요. 그냥 또 비스무리하잖아요 그죠? 두 개 산업 중심 산업 가지고 있는 데다가 미래 성장성 2차전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 똑같잖아요. 저라면 차라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회복은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수급 보니까 외국인이 저점에 잡고 있는 거 보니까는요 그 정도로 봅니다. 이것도 제가 기업 분석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도 얘기가 많길래 궁금하긴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말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뭐 중학생분 계시다면서요. 학생도 계신다고 하는데 중학생부터 투자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초고수가 되시겠네요. 그죠? 응원 많이 하겠고요. 팔짱 무릎님도 그 커플 두 분도 제가 진짜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아시겠죠? 예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PR 첨단 소재는요 66,000원 아니요 거북이 자녀님 PR 첨단 소재는요 들고 가세요. 이걸 팔 이유가 없죠. 추가 매수를 하셔야죠. 반대로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캠트로스도 지금 뭐 9,000원 아래인가요? 얼마죠? 8,700원이 좋다고 봅니다. 가지고 계세요. 2차전지 소재죠.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딸 지금부터 시켜볼까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뭐 경제 공부해서 나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시장 정리만 지금 집중이 잘 안되시죠. 네 예언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 손절은 하지 마세요. 지금 수급이 그래도 외국인 중심이라서 하지 마시고요. 7살이 저 느낌 오늘 금요일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되시는 것 같으니까 빠르게 제가 그냥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면 정리해드리고 오늘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요, 연준이 내고 있는 그 긴축은요, 심각한 문제로 인식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이 길었기 때문에 선반영 시킨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도 지금 증시 자체도 지금 때려 맞을 만큼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후로 인플레이션 이슈, 그러니까 국채금리죠. 국채금리 급등 국면에서 맞은 후부터는 횡보를 길게 했는데 몇 개월을 했는데요. 이때가 종목 장세였거든요. 종목 장세 구간이 길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조정인데 어느 정도 저는 회복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2022년 있죠.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성장 탄력을 보이기 시작하면요. 또 지금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런 국면이 일단락 될 거라고 저는 큰 그림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인식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참아보세요. 한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아직도 여전히 백신 장세가 안 나오고 코로나 이후로 지금 허우적대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요. 지금은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요. 대체적으로 지금 그 락다운 한 번 없이 제대로 큰 장애물을 맞지 않고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 딱 하나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방해물처럼 이제 작용하고 있는데요. 소나기라고 봅니다. 소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램이나 이런 것들도 새로운 사건이라고 이제 보기 어렵죠. 이미 어느 정도 반영시키고 있고요. 하이닉스하고 3전도 때려 맞을 만큼 맞았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경기 둔화하고 그냥 우려감이죠. 우려감하고 연준의 테이퍼링의 합작 작품이 한 번에 나오다 보니까 힘의 균형이 그냥 살짝 지금 꼬꾸라진 건데요. 하방 에너지를 이렇게까지 꼬꾸라트리면요. 또 반등이 나올 때 또 세게 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다음 주가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수급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같은 수급이 나왔는데도 또 꼬꾸라진다? 그러면은 진짜 좀 문제가 되겠지만 오늘 같은 수급이 또 나온다 그러면 좀 증시를 받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겠습니다. 작가님 지금 마이너스 땅볼 파느라 마음 힘들긴 한데요. 볼수록 마음 다잡아요. 보면 볼수록 대단하시네요. 일일이 코멘트 주시고 분석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 따라 할게요. 네, 그 카르페나님 여러 번 맞다 보면요. 아 이거 한두 번 맞아야지 수십 번 수백 번을 경험해보면 어떻게 그 매번 그걸 가지고 놀라겠어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 그 집에 현관문 딱 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귀신 분장하고 기다려가지고 와 하고 놀래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 막 수십 번씩 수백 번씩 1년에도 한 2, 30번씩 오잖아. 주정 많이 오면은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무섭겠어요. 오면은 그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다 경험치 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요 무뎌집니다. 그 계좌도 막 뭐 말했잖아요. 마이너스 2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찍혀도요 하루 이틀이어야지 자랑은 아니지만 그거 한두 번 겪어보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어차피 지나가는 거 다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다고 했던 기업들은요 안 가요. 어디 안 갑니다. 유진테크도 괜찮죠. 지금 뭐 4만원 초반까지 갔죠. 싸죠. 쌉니다. 싸요. 괜찮아요. 뭐 그걸 가지고 위험하고 그러지 마세요. 미루 누나님 에이 주식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만약에 부동산 사놓고 솔직히 말해서 집 사놓으신 분들은요 시세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지도 않으시잖아요. 잘 그냥 한 1년 있다 보니까 이만큼 올라있고 이래버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차요 싸다고 혼자 매수하시던 금액보다 더 싸진 것 같은데 신규 매수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쪽은요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싸지긴 싸졌죠. 그죠? 20만 초반대까지 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부품 쇼티지예요. 또 그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태국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 신흥국들이 지금 봉쇄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품사들이라든지 그런 제조업이 지금 공정을 멈췄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고서 또 공급 쇼티지가 3분기까지도 지속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엊그제 한 2, 3일 전에 나왔어요. 기관에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 탄력을 좀 잃어간 건데요. 현대차는요 그렇게 투자하시는 종목이 아닌 거죠. 그죠? 아시죠? 이거 어떻게 투자하는지.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물량 같이 뽑아서 나왔어요. 맞아요. 지금 외국인 전체 매도, 기관 전체 매도인데요.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3분기까지도 이거 또 약하겠다라고 보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당장에 2분기도 실제 좀 저조했죠. 생각보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봐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이걸 가지고 뭐 담타 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스윙 투자 하시는데도 적합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든든하죠. 이거 몇 년씩 가지고 있을 만한 기업이죠. 이제 완전히 산업의 턴어라운드가 날 수 있는 국면의 초입인데요. 이런 거는 가지고 계셔야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성장성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부품 쪽으로도 완전히 사업 방향성을 바꿨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기존에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뭐 현대위아 모비스 그 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는 뭐 부품사 가운데서는 탑 매력도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 기업들 가운데서는요. CJ 제일제작만 왜 이럴까가 아니라 루리맘님 전부 다 왜 이럴까예요. 똑같습니다. 지금은요. 기업 가지고 뭐 얘기해봤자 입만 아프죠. 좋은 기업이 다 빠졌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코스피 3050 그리고 코스닥 지금 한 970 정도 포인트죠. 이렇게 또 나왔는데 요 정도면요 이제 가격 조정은요 합리적인 마감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깨면요 이제 2020년부터 지금까지 1년 2년 사이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높을까요? 과연 좀 볼게요. 보고 있을게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분기도 실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전망치 달성률이 지금 100%가 넘었어요. 2분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렇고 어닝 서프라이즈율도 지금 50%가 넘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주요 종목들은 대부분 영업이익이 6월 전망치보다도 더 좋았는데요. 그죠? 그래서 1분기 어닝 시즌 이후로 이제 상향 조정시켰거든요. 전부 다. 근데 그 전망치를 넘어섰다는 건 대단한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가님 그럼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너무 매력적인 건 무엇일까요? 매일 말을 했잖아요. 진짜 매일 말했는데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테스나 PI 그 다음에 뭐 대덕이나 이런 거는 한 번씩 시세 줬죠. 지금 코리아 서키트랑 이런 거 빼놓고 본다면 심택도 안 빠졌고 이런 거 봐요. 덕산 테코피아 대한제강 이런 게 지금 조금 만만해졌죠. 이제 뭐 있냐 많아요. 테크윙 ISC는 안 빠졌고요. 뭐 있지? 뭐 이런 거 위주로 봐요. 대체적으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그죠? 시노펙스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걔는 뭐 좋은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다 싸요. 지금 그냥 뭐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싸요. 진짜 전부 다 싸다고 봅니다. 시간으로 이제 버텨내시고요. 지금 집중이 다들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어제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정리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냥 음악이 나오고 있네요. 유진테크는 돈이 없어서 못삼. 19,700원에 사셨으면요 물릴 자리가 크지 않죠. 만약에 거기서 더더군다나 1차 매수 들어가신 거면은 대박이죠. 그럼 2차 3차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이걸 물리겠어요? 이 자리에서? 그럴 일은 없죠. 예, 깔끔하게 잘 사신 거죠. 그러면요 SD 바이오센서 160개 14%. 네, 저라면은 네 교체할 것 같아요. SD도 상장주죠. 저라면요 교체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테스나 에페스 이런 건 상관없어요. 네. 에페스는 어땠어요? 얘도 이날 시장 좋은 날 빼고는 반등이 없네요. 그죠? LB가 오늘 반등을 줬고요. 괜찮아요. 네. 후공정축은요 좋습니다. 작가님 저희 집중 잘해요. 못하시잖아요. 예, 어차피 어제 했던 거시경제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사고 싶은 게 많으세요? 천천히 사야죠. 이제 월요일부터 천천히 사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저라면은 이제 사야 되겠죠. 저도 예수금 있는 걸로 지금 뭘 살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만약에 한 번 더 뺀다 그러면은 좀 강하게 살려고요 이제. 그리고 더 이상 뭐 이거 시장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안 하고 씨름 안 하고 그냥 느긋하게 보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들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네, 그 거시경제 뻔한 얘기를 하는 거라서요. 좋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 4분기 하반기부터는 좋으니까요. 단기적인 소나기에 이렇게 힘들어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한미 사셨어요? 잘하셨어요. 사실 때는요 한 2번 3번 나누시면 돼요. 나누시면 되고 삼성 전기도 좋다고 했죠, 그죠? 다만 이제 지금은요 대형주들이 조금 더 무겁다 보니까 더 힘든데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비코 전자는 어땠는데요? 아비코 전자도 요 장대 양봉을 뺀 거네요, 그죠? 여기도 괜찮아요. 업황이 좋습니다. 지어소프트는 어떤가요? 지어소프트요? 최근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던데 이것도 제가 작년에 12,000원인가 이때 되게 공격적으로 카페에다가 등장 첫 글이었어요. 이 작가의 시작이었죠. 이제 전설의 시작이라고 할게요. 전설의 시작. 처음 가입한 새싹 주제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새싹에서 글쓰기 되자마자 첫 글이었어요. 첫 글에 여러분 제가 쓰는 이 기업들 만약에 지금 사서 물리잖아요? 여기요. 6월인가 5월인가 욕하셔도 됩니다. 이거였어요. 혹시 이때 글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때 첫 댓글에 황종님이 달았어요. 황종님 뭐라고 다셨더라? 에코프로비앱은 좋은 기업이죠 이렇게 달았어요. 이때 드렸던 기업이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지어소프트 그리고 동진세미캠 그리고 뭐였더라? 2개 더 있는데 이거 생각해내고 싶다. 2개 더 있는데 뭐였지? 뭐였지?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5개 드렸어요. 5개. 뭐였더라? 2개? 이거 2개가 대박인데. MC넥스 아니다 캠트로닉스 마지막 하나 뭔지 아시는 분? 하나 기억하시는 분 아신가요? 아닌가? 이거 하나 기억하고 싶다. 다 글은 작년 글은 싹 다 지워가지고 없는데 이거 뭐였더라? 하나 더 있거든요. 5개. 이게 대박인데 이게 제일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간에 미쳤죠. 다 올렸죠. 이때 에코프로비엠 해봤자 뭐 얼마였죠 이때? 한 해봤자 10만원 정도 했을라나요? 그죠? 덕산 심택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그때는 아니었어요. 덕산 심택은 좀 그 후에 드렸고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뭐 탄탄한 기업 하나 드렸습니다. 5개였어 5개. 그래서 댓글 한 10개 달렸어요. 10개 10개 달렸어요 그때. 진짜 욕해도 됩니까? 이렇게 진짜 욕해도 돼요? 이렇게 했었어요. 테스, 삼보, 화이트, 태양, 현대, 넥스틴, SFA. 네, 푸야짱님 기업 좋아요. 네, 기업 다 좋습니다. 천천히 들고 가보세요. 천천히 괜찮아요. 이제는요 뭐 더 이상은 여기서 뭐 대응이 안 나오죠. 더 이상 이렇게 들고 계시면 됩니다. 들고 계셔보세요. 이문세 별밤 듣는 느낌입니다. 200만원이나 들여서 쓰레기송 싹 했더니 싹 바꿔주셨어요. 그래요? 네, 민식울렁님은 천천히 이제부터 마음만 느긋하게 드시면 돼요. 상하 콘덴서도 좋죠. LG생거는요 굉장히 무거워요 종목이. 그래서 그거 얼마 빠지지도 않았지 않았어요? 뭐 그냥 최근 상승 캔들 정도 뺐을 것 같은데 많이 빼긴 했네 그죠? 최근 상승 캔들을 빼긴 했는데 거기서 좀 더 뺐네요 그죠? 140이면 생활건강. 근데 이거를 뭐 굳이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 이거는 장기 투자 성격의 종목인데 굳이 뭐 가져가셔도 되고요. 몇 프로 빠지는 거는요 개개인마다 달라요. 근데 사실은 그 몇 퍼센트 빠지는 그거 하는 거는요 좀 많이 빠진 게 뭐 있지? 뭐 이런 거? 이거 빠졌나? 몇 퍼센트 빠졌을 때 사고 이런 거는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으면요 좀 기다렸다가 사는 거고요. 아, 이거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하면은 좀 주저하고 막 그렇게 막 그 세부적인 캔들을 보면서 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계좌에 찍힌 그 계좌 기준으로 한 5% 이상 빠졌을 때마다 천천히 계속 매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랐을 때 다시 파는 게 중요해요. 다시 팔아줘서 그리고 다시 수량을 채울 수 있는 바구니를 비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정을 너무 두려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너무 그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면은 뺄 만큼 많이 뺐어요. 심택 17,000원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해서 작년에 그랬죠, 그죠? 작년에 그랬었죠. 제가 심택 17,000원 할 때죠.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감당이 안 돼서 하나만 여쭤봐요. 금호석이 평단 28만원이요? 정신 차리고 심택, PI, 테스는 석산 담았는데요. 금호석유요. 금호석유는 근데 2차전지 쪽으로도 성장성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증설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급 물량이 이제 좀 과도하게 나올 수 있다. 기존에 좀 공급 부족 현상은 좀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들이 나오면서 좀 빠진 것도 있고, 코로나가 좀 잠식이 되면 라텍스 수요가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까지 다 노출된 건데, 글쎄요. 저는 일단 20만원 초반대 정도라면요 그냥 들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할 텐데요. 또 28만원이다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네요. 예수금 써도 되죠. 이제 저는 이제 좀 월요일부터는요 더 빼면은 공격적으로 좀씩 매수 크게 들어갈 겁니다. 970 왔으니까요 이제 조금씩 공격적으로 들어가 줘야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누가 마이너스 1억이세요? 누가? 버티시면 됩니다. 버티시면. 에코프로비엠 샀거든요. 그때만 해도 시드 1000이고 3000원짜리 주식 한 주도 살 때라서 두 주, 세 주, 그게 지금까지 오셨어요. 코나거북님 엄청 수익률 좋으시겠네요. 그죠? NC소프트는요 지금 게임 산업이 대체로 지금 좀 약한데, 이때 장대양봉 줬다 또 오늘 뺐는데 86만원. 이게 평단이 얼마나 높으시길래 이것도 못 드셨어요. 이때에도. NC소프트는 막 예전처럼 100만원 찍고 이러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그 단일 IP 하나로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죠 그거는. 근데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가챠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가챠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나서 이 뭔가 새로운 좀 패러다임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리니지를 처음 등장시켰듯이 좀 게임 산업에서 지금 대장주잖아요.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죠. 그죠? 단일 IP 가지고 오히려 소모시키고 있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계속해서 이번에는 리니지 W라고 하는데요. 리니지 W라고 해가지고 또다시 좀 향수를 자극시키면서 이렇게 그 기존 유저들을 이렇게 쿡쿡 쑤시고 있는데, 저는요 일단은 여기서 뭔가 다른 어떤 개념이 하나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NC소프트의 성장성은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반납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봅니다. 1억 같은 경우는요, 네 그거는 손절치면 안 되죠. 1억 정도면요 그냥 들고 있으셔야죠. 좋은 종목으로요. 아이고. 그렇게 봅니다. 11시 반인데요. 조금만 이제 말씀 들어드리다가 가겠습니다. 다들 힘드시죠? 요번 주 내내 공부 오래 하시느냐고 힘드셨을 거고, 장도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쳐 계신 것 같은데요. 다 똑같아요. 지금은 종목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종목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스템이 65% 수익 중인데 이번 장에도 안 빠졌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그만 수익 실현하라는데, 오스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안 빠진 것들은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스템 같은 경우가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업황이 진짜 좋다고. 그 임플란트 쪽이 지금 PER 리레이팅 구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조정을 안 받고 그리고 버텨버렸죠. 그죠? 버틴 것만으로도 힘이 센 건데, 이런 건 없어요. 이제 회복 장세에서 남들이 이렇게 갈 때 이것도 이렇게 가리라는 보장은 없는 건 맞아요. 그건 없어요.
똑같이 빠진 걸 더 많이 사지 누가 오른 걸 사겠어요. 그쵸?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산업 업황은 좋아요. 여기도 2022년, 23년 앞으로 한 2년간 좋아질 업황이에요. 임플란트 쪽은 다 좋게 봐요 저는. 근데 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욕심을 좀 버리겠어 하면요, 지금 올랐던 주식을 팔고 저점에서 싼 걸 사면 그러면 이제 뭐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